이등병 윤성호 전속 운전병으로 배속받아 첫 인사 올립니다. 경례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 눈동자가, 그 코가, 그 입술이 누군가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윤미숙, 그녀를 닮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젊었을 때 제 모습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등병 윤성호라고 했나? 예, 사단장님.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모래바람 속 그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운전병이었고 저는 그의 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피보다 진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태수입니다. 올해 58이고 계급은 육군 소장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단장이라고 부르죠.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왔고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전장을 거쳤습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금은 이라크. 군복을 입고 있는 시간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인의 삶이란 게 참 특별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매 순간 죽음과 마주하며 살아가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도 무사히 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30년 넘게 살았으니 제 정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상상이 가시죠. 사람들은 제가 냉철하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철두철미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전장에서 감정은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순간의 망설임이 전우의 목숨을 혹은 작전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오직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있을 때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제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윤미숙, 그 이름을 생각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저리게 아팠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제 첫사랑이었고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단 한 사람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오직 그녀만이, 윤미숙만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23, 육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어깨에 단 소위 계급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뿌듯했고 거리를 걸을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나는 이제 대한민국 장교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건 어느 가을날 대학로 거리에서였어요. 임관하고 2주쯤 지났을 때였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서점 앞에서 그녀를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조명 아래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집을 읽고 있었는데 책장을 넘기는 그 가냘픈 손가락이 참 우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이 저를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만 보였거든요. 태수야, 왜 그래? 뭘 그렇게 봐?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 여자 좀 봐. 예쁘네. 알아? 아니, 모르는데.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게. 근데 너 말 걸 거야? 걸어야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장에서는 두렵지 않았던 제가 한 여자 앞에서는 이렇게 떨리다니.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서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렸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네. 그녀가 책을 덮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아, 이거요?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에요. 윤동주요? 저도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시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어떤 시를 제일 좋아하세요? 서시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이 참 좋아요. 좋은 시죠. 저도 군인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군인이세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이제 막 임관했습니다. 육군 소위입니다. 멋지네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시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성향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희님은 왜 군인이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멋진 꿈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소희님 말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름이 뭔데요? 박태수입니다. 박태수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윤미숙이에요. 윤미숙 씨,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카페 주인이 문을 닫는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집에 가셔야죠.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점점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그러다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제가 근무를 마치면 그녀가 있는 대학교 앞으로 갔고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숙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가을 저녁이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태수 씨를 사랑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고 그녀도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전쟁도 총성도 피도 그 모든 게 멀리 느껴졌어요. 오직 그녀만 보였고 그녀만 생각났습니다. 태수 씨, 우리 평생 함께 있어요. 그럼요. 제가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제가 대위쯤 진급하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2명 낳고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관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부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 앞에서 대대장이 말했어요. 베트남 파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2개 소대가 파병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병 기간은 2년입니다. 출국은 2주 뒤입니다. 대대장님, 파병 명단은 언제 발표됩니까? 내일 오전에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포함되진 않겠지. 하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에 있었어요. 박태수 소위 베트남 파병 대상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윤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숙아,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만나서 이야기할게. 한강공원으로 나올 수 있어?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수가 나 파병 가게 됐어. 파병? 응. 베트남으로. 언제요? 2주 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그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가 있어야 해요? 2년. 2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사과해요? 태수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2년이면 돼요.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미수가 대신 약속해요. 꼭 살아서 돌아온다고. 약속할게. 꼭 살아서 돌아올게. 그리고 돌아오면 바로 결혼해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해, 미수가. 나도 사랑해요, 태수 씨.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고 매 순간을 함께 했어요.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조용한 여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눈 사랑은 절실했고 간절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미수가 이거 받아. 저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야.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줘. 안 돼요. 이건 태수 씨가 가지고 계셔야죠.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꼭 돌아올 것 같아. 이걸 돌려받으러라도 돌아올 거야. 알겠어요. 잘 간직할게요. 그러니까 꼭 돌아와요.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우리는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편지 자주 쓸게. 나도 쓸게요. 매일 쓸게요. 건강해야 돼. 약속이야. 태수 씨도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저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지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매일 총성이 울렸고 매일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던 전우가 저녁엔 시신이 되어 돌아왔어요.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무뎌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윤미숙의 편지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그녀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써보냈습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저를 살게 했습니다. 태수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하얗더라고요. 태수 씨도 이런 하늘을 보고 계신가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베트남의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하얗더군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태수 씨,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를 봤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주인공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더라고요. 우리도 곧 다시 만나겠죠? 그럼요. 꼭 다시 만날 겁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미수가,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해. 내가 보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갈게.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편지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태수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임신 3개월이래요. 마지막 날 밤에 생긴 것 같아요. 태수 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섭고 불안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기뻐요. 우리의 아기니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꼭 돌아갈게. 우리 아이 얼굴 보고 싶어. 조금만 더 버텨줘. 사랑해. 하지만 그 답장이 그녀에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태수 씨,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게. 태수 씨, 오늘 태동을 느꼈어요. 아기가 발로 찼나 봐요. 정말 신기하고 감동이었어요. 태수 씨,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남자아이면 성우, 여자아이면 성희가 어떨까요? 저는 매일 그녀의 편지를 기다렸고 답장을 썼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태수 씨,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이름은 성호라고 지었어요. 윤성호.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태수 씨 닮았어요.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사진 한 장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윤미숙의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매일 꺼내보며 힘을 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파병 기간은 계속 연장됐습니다. 2년이 3년이 됐고 3년이 4년이 됐어요.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계속 베트남에 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편지가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윤미숙이라는 여자를 찾아줄 수 있어? 서울에 살고 있고 대학을 다녔어. 알았어. 찾아볼게. 한 달 뒤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어. 대학에 물어봤는데 중퇴했다고 하더라. 집 주소로 찾아갔는데 이사 갔다고 하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다니. 제 아이와 함께 사라졌다니. 왜 사라진 거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베트남에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4년이 지나고 마침내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윤미숙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윤미숙이라는 분을 찾는데요. 누구요? 우리는 3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 그 전에 여기 살던 분이요. 아기를 키우던. 모르는데요. 원래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원래 집주인을 찾아갔지만 그도 몰랐습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 갔어요.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그냥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미숙 학생은 2년 전에 자퇴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친구들도 찾아갔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숙이 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때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서울 전역을 뒤졌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 거야? 나를 피하려고?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대로 복귀해야 했고 임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무섭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랑하면 잃게 되고 잃으면 미쳐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에만 몰두했습니다. 중위로 진급했고 대위가 됐고 소령이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을 갔고 이라크에도 갔어요. 전쟁터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고 마침내 장군까지 올랐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달았을 때 사람들은 축하해줬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미수가,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밤마다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일에 몰두해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2024년 5월 사막의 열기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나들었고 모래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어요. 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사단장으로 이곳에 파병을 왔고 3,000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테러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 하지만 전쟁터에서 명확한 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불분명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부대는 바그다드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임시로 세운 기지였는데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만든 숙소와 사무실, 그리고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어요. 밤이 되면 탐조등이 사방을 비췄고 보초병들이 교대로 경계를 섰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군인의 습관이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정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3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58배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씁쓸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 군 생활을 했는데
남은 건 훈장과 계급장 뿐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저 혼자였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부관이 이미 서류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응, 수고하네. 오늘 일정은? 오전 9시에 참모회의, 10시에 순찰 작전, 오후 2시에 민간인 구호물자 배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알았네. 저는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보고서, 정보 보고서, 병력 현황, 물자 현황. 매일 같은 서류들이었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어요. 한 가지라도 놓치면 병사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요. 8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나도 베트남에 있었지. 그때 나도 저렇게 젊고 순진했었나? 식사를 마치고 참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작전 참모, 정보 참모, 병참 참모, 인사 참모가 모두 모였어요. 어제 북부 지역에서 소규모 교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 피해는 없었고 적은 퇴각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군. 계속 보고하게. 예. 그리고 오늘 신병 한 명이 도착합니다. 신병? 네, 전속 운전병으로 배치됩니다. 이등병 윤성호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윤성호? 성윤씨. 그 성씨가 귓가에 꽂혔어요. 아니, 정확히는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윤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도착하나? 오전 9시 30분쯤 도착 예정입니다. 알았네. 도착하면 내게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성호. 윤성호.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흔한 이름일 뿐인데 말이에요. 오전 9시 30분 부관이 노크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신병이 도착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하게. 알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이등병 윤성호. 전속 운전병으로 배속받아 첫 인사 올립니다. 경례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3쯤 돼 보이는 젊은 얼굴, 까무잡잡한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맑은 눈동자. 키는 175cm쯤 됐고 체격은 단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 눈동자가, 그 코가, 그 입술이 누군가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윤미숙? 그녀를 닮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젊었을 때 제 모습도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부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 그래. 이등병 윤성호라고 했나? 예, 사단장님. 편히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30년 전 윤미숙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에요. 설마 이 아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입니다, 사단장님. 가족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대답을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없습니다, 사단장님. 없다니?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떨렸어요. 고아원? 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는 얼굴도 모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 5살 때입니다.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성함은?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서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군. 알겠네. 수고했네. 나가보게. 감사합니다. 그가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고아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는 모른다.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관을 불렀습니다. 여기, 예, 사단장님. 이등병 윤성호의 신상 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나? 신상 기록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이유일세. 알겠습니다. 본부에 조회를 넣어보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게. 알겠습니다. 부관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늘은 뿌옇고 태양은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맞기를. 아니, 그보다는 제발 그 아이가 아니기를이라고 해야 할까요? 만약 정말 제 아들이라면,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만난 거라면 그건 기쁜 일인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날 오후 순찰 작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에 올랐고 윤성호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인된 게 아니야.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모래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태양이 따가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등병 윤성호. 예, 사단장님. 자네는 왜 군에 지원했나? 갈 곳이 없어서입니다. 갈 곳이 없다니? 고아원을 나오고 나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군대라도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지 않았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자랑스럽네. 혼자 힘으로 이만큼 성장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순찰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부대로 돌아와 저는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어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미숙의 사진이었어요. 30년 전 그녀가 준 사진이었습니다. 책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미숙아, 저 아이가 우리 아이일까? 사진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단장님,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보고하게. 부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등병 윤성호. 생년월일 2002년 4월 23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부 박태수, 모 윤미숙.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모친 윤미숙, 2006년 교통사고로 사망. 자녀 윤성호, 서울시립고아원으로 이송.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제할 수 없었어요.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부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네. 나가보게. 하지만, 나가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관은 당황하며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서류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수가, 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떠난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녀를, 제 아들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 읽었어요. 성장 환경 서울시립고아원에서 성장. 원장 김순자의 보호 아래 20세까지 거주. 학력 고등학교 졸업. 특기사항 운전면허 보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품. 저는 서류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저 청년이 내 아들이야. 30년을 찾아 헤맸던 제 아들을 이 먼 전쟁터에서 만난 겁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밤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성급하게 말하면 오히려 그를 당황하게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를 자주 불렀습니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등병 윤성호, 작전 브리핑에 참석하게. 예, 제가요? 하지만 저는 운전병인데요. 괜찮네. 배울 것도 있고 경험도 쌓아야지. 알겠습니다. 작전 회의 때마다 그를 참석시켰습니다. 참모들은 의아해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단장님, 이등병을 회의에 참석시키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젊은 병사들도 배워야지. 나중에 간부가 될지도 모르잖나. 하지만 괜찮네. 내 책임이야. 점심때도 그를 불렀습니다. 윤성호, 같이 식사하지. 예. 사단장님과요?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이 먹자.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맛있나? 예, 감사합니다. 고아원에서는 밥이 어땠나? 그냥 먹을 만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나? 조금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잘 챙겨주셨습니다. 좋은 분이시구나.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윤성호. 예, 사단장님. 자네는 아버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나?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끔요. 어떤 사람일 것 같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름만 들었거든요. 이름을? 네. 박태수라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태수?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이름은 박태수야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나? 네. 제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그게 전부라서요. 그렇구나.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그냥 좀 놀라서 죄송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아니네. 괜찮네. 잘 먹었다. 먼저 가보게. 예, 사단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미수가, 너는 아이한테 내 이름을 알려줬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하나? 사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만약 그가 화를 내면?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냐고 따지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윤성우를 관찰했어요. 그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명령에 복종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했습니다. 저 신병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운전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요. 사단장님 눈에 안 든 게 아니라 다행입니다. 눈에 들어. 아주 많이.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윤성호, 내 숙소로 와. 예. 사단장님 숙소로요? 그래. 할 이야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30분 뒤 그가 제 숙소에 왔습니다. 저는 그를 앉히고 차를 대접했어요. 편하게 앉아. 감사합니다. 자네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자네는 아버지를 찾고 싶지 않나? 그는 차를 마시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요. 가끔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 이미 30년이 지났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든 이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나? 네. 저는 혼자서도 잘 살아왔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자네를 버린 게 아니라면,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그렇구나.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나저나 사단장님은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냥 궁금해서.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 같아서 그래.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자네가 대견해서 그런 거야. 혼자 힘으로 이만큼 성장했잖나.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윤미숙을 너무 닮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봐도 되네. 늦었으니 쉬게. 예, 사단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말해야 하지? 어떻게 말해야 하지?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긴급 작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북부 산악지대의 민간인 마을이 테러 세력에게 포위됐습니다. 즉각 구출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병력은 특수부대 2개 소대와 일반 보병 1개 소대입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의 지휘 차량이 동행합니다. 알았네. 즉시 출동 준비. 1시간 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윤성우가 운전석에 앉았고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차량 행렬이 북부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험했습니다. 비포장도로였고 돌멩이가 많았어요. 차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윤성호는 능숙하게 운전했습니다. 운전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웠나? 고아원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취직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요. 좋은 선생님이시네.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정말 많은 걸 이겨냈구나. 대단한 아이야. 2시간쯤 달렸을 때 전방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전방에서 교전 중입니다. 알았다. 속도를 줄여. 윤성호가 속도를 줄이자 앞쪽 상황이 보였어요. 특수부대가 테러 세력과 교전 중이었습니다. 차량 정지, 전 병력 전투 배치, 병사들이 차에서 내려 전투 대응을 갖췄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렸어요. 윤성호, 너는 차 안에 있어. 예, 사단장님. 총성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적은 산 위쪽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우리는 아래쪽에서 공격하고 있었어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박격포 지원, 좌측 능선 집중 사격. 알겠습니다. 박격포가 발사됐고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적의 화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로켓포 한 발이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윤성호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들어 저를 밀쳐냈어요. 다음 순간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꽝! 저는 땅에 넘어졌고 흙먼지가 얼굴을 덮었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윤성호. 그는 제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의무병. 여기 부상자다. 저는 그를 안고 엄폐물 뒤로 끌고 갔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윤성호, 정신 차려.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너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제 임무니까요. 임무? 목숨 바쳐가며 사단장님을 지켜야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다치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닥쳐. 말하지 마.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어깨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출혈이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정말인가? 네, 빨리 후송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럼 즉시 후송해. 알겠습니다. 전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테러 세력은 퇴각했고 민간인들은 무사히 구출됐어요. 하지만 우리 측도 부상자가 여럿 나왔습니다. 윤성호는 헬기로 후송됐고 저도 함께 탔습니다. 헬기 안에서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윤성호, 버텨. 조금만 버텨. 네. 절대 죽으면 안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야전병원에 도착했고 그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사단장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파편을 모두 제거했고 출혈도 멈췄습니다. 회복하는데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성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붕대로 감긴 어깨, 창백한 얼굴.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켰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사흘 뒤 윤성호가 깨어났습니다. 사단장님? 깨어났나? 제가 병원에. 응. 수술은 잘 끝났어. 다행입니다. 내가 날 구한 거야. 고맙다. 제 임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윤성호. 예, 사단장님.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아버지 이름이 박태수라고 했지?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떻게 아십니까? 조회를 좀 해봤네. 왜? 제 신상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게 나일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성호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예, 내가 자네 아버지야. 박태수, 그게 나일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어머니 윤미숙은 내 첫사랑이었어. 우리는 30년 전에 만났고 사랑했지. 하지만 내가 베트남 파병을 가면서 헤어졌어. 그리고 자네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쟁터에서 들었지. 윤성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땐 이미 그녀는 사라진 뒤였어. 30년을 찾았지만 못 찾았어. 그런데 여기서 이 전쟁터에서 자네를 만난 거야. 사단장님. 아니, 아버지.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들을 안았어요. 3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래, 내 아들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으며. 미안하다, 성호야. 아버지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라도 만난 게 감사해요. 그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성호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메우듯이 말이에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관과 부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윤미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마지막 날 밤은 어땠는지.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더 아름다웠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했고 따뜻했어. 그랬군요. 자네는 어머니를 닮았어. 눈도, 코도, 입도, 그리고 마음도.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말이에요. 아버지, 고아원에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저는 늘 혼자였어요. 명절 때마다 집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미안하다, 성호야.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정말 미안하다.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래. 이제 함께 있지. 일주일 뒤 윤성호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기에 가벼운 임무만 맡았어요. 저는 그를 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다시 운전병 임무에 복귀하고 싶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니. 괜찮아요. 운전은 할 수 있어요. 알았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네,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곁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같이 식사를 하고 작전 때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녁에는 제 숙소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저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저랑 같이 살아요. 정말? 네.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같이 살아요. 좋지. 그러자. 그리고 어머니 산소도 같이 가요. 그래, 가자. 꼭 가자. 미래를 계획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어요. 아버지,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도 인사드리러 가요. 그래야지. 내를 키워주신 분이시니까.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나도 뵙고 싶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부대는 상대적으로 평온했고 큰 전투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긴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단장님, 남부기지가 대규모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병력은 200명이 포위됐습니다. 즉각 구출해야 합니다. 알았다. 전 병력 출동 준비. 30분 만에 전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특수부대, 보병부대, 장갑차, 헬기까지 모두 동원됐어요. 아버지,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남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다시 매복 공격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전방에서 대규모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규모는 최소 5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00명? 네. 로켓포와 박격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전 병력 전투 배치, 즉시 차량에서 내려 전투 대응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적은 이미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쾅, 쾅, 쾅. 박격포가 쏟아졌습니다. 폭발음이 사방에서 울렸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좌측에서 적 보병 접근, 우측에서도 접근 중. 엄폐, 전 병력 엄폐. 병사들이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총성이 빗발쳤어요. 전투는 격렬했습니다. 적은 계속해서 밀려왔고 우리는 버티기 힘들었어요. 사단장님, 탄약이 부족합니다. 병력 손실은 10명 전사, 20명 부상. 지원 병력은 언제 도착하나? 40분 후입니다. 40분이면 버틸 수 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지휘했고 윤성우는 제 곁에서 싸웠어요. 아버지, 왼쪽에서 적이 접근합니다. 알았다. 3소대 좌측 방어. 예. 전투는 1시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병력 손실이 늘어났고 탄약도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이러다간 전멸합니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로켓포 한 발이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얼어붙었어요. 사단장님, 윤성우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밀쳐내고 몸으로 막아섰어요. 안 돼. 저는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꽝! 폭발음과 함께 그가 날아갔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었어요. 성호야. 저는 그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성호야. 정신 차려. 아버지. 말하지 마. 의무병. 의무병 어디 있어? 의무병이 달려왔지만 한눈에 봐도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닥쳐. 치료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성우야, 버텨. 제발 버텨. 아버지,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죽으면 안 돼. 정말, 괜찮아요. 성우야.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아버지, 그런 말하지 마. 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성우야, 제발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뭐라고? 아버지 만났다고.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성우야,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성우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저는 그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의무병, 뭐 하는 거야? 살려. 사단장님, 이미. 안 돼, 안 돼, 제발.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성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안고 울었습니다. 전장 한복판에서 총성과 폭발음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제발, 제발 돌아와. 성우야.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아들의 차가운 몸만 느껴졌습니다. 사단장님, 물러서야 합니다. 뭐? 지원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철수? 예, 빨리. 병사들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윤성우를 안고 일어났어요. 사단장님, 제가 들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고 갈 거야. 하지만 내가 들고 간다고. 저는 그를 안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차량까지 걸어가 그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성우야, 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집으로. 헬기가 도착했고 그를 옮겼습니다. 저도 함께 탔어요. 헬기가 떠오르는 동안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성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부대로 돌아와 영안실에 그를 안치했습니다. 깨끗이 닦아진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성우야.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못났다.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참모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네. 장례는 언제 치르시겠습니까? 사흘 뒤에.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성우야, 너는 왜 그랬니? 왜 나를 구한 거야? 내가 살아야지. 너는 아직 젊잖아. 나는 이제 늙었는데. 나 대신 내가 살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윤미숙이 제게 준, 제가 윤성우에게 준 그 목걸이였어요. 성우야, 이거 가지고 가거라. 어머니한테 돌려드려라. 목걸이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한테 가거라. 이제 편히 쉬어라.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윤성우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어요. 성우에게.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른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구나. 30년을 찾아 헤맸던 내 아들을 전쟁터 한복판에서 만났다는 게, 그리고 다시 잃었다는 게, 성우야,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 곁에 없었던 것도, 내가 자랄 때 함께하지 못한 것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 널 지키지 못한 것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내가 날 아버지라고 불러줬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단다. 성호야, 부디 내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어라. 그리고 아버지도 언젠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아버지는 너를 지킨다. 하지만 너는 나를 지켰구나. 고맙다, 내 아들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쓰고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사흘 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참석했고 본부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모두가 묵념을 올렸습니다. 저는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등병 윤성호는 조국과 동료 그리고 상관을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그의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관이 닫혔습니다. 태극기가 덮였어요.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들아. 관이 옮겨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성호야, 아버지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한국으로 돌아온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전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어요. 더 이상 군인으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도 왔고 국방부 장관도 왔어요. 박태수 소장, 35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텅 빈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모든 게 공허했어요. 다음 날 저는 윤성호가 자랐던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약속했었으니까요. 함께 가자고. 원장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70대의 할머니셨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윤성호의 아버지입니다. 윤성호요? 아, 그 아이. 오랜만에 소식을 들었네요. 어떻게 지내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 세상에. 그 착한 아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잃었는지. 그 아이가 아버지를 만났군요. 네. 마지막 한 달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 그리워했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밤마다 하늘을 보며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라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최소한 마지막에는 만났으니 그 아이도 행복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고아원을 나오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 한 아이가 윤성호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너도 여기서 뛰어놀았겠지. 다음 날 저는 윤미숙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 공동묘지였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산소는 잡초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미수가, 나야, 태수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 만났어. 성우 만났어. 착한 아이더라. 내가 잘 키웠구나. 하지만 내가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우도 여기 있어. 내 옆에. 윤성우의 묘는 윤미숙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이제 너희 둘이 함께 있어. 외롭지 않을 거야.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가끔 산소를 찾아가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우야, 아버지야. 잘 지내니? 어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지? 아버지는 너희가 보고 싶구나. 나이도 들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박 장군님 폐암입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렇군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곧 만날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은 전부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윤성우가 자랐던 그 고아원에.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성우에게, 미숙에게. 아버지가 곧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갈 것 같구나. 5년 동안 너희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매일 너희 생각을 했고 매일 후회했지. 하지만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 성우야, 미수가 조금만 기다려다오. 아버지가 곧 갈게. 그리고 우리 셋이서 함께 영원히 살자. 사랑한다. 태수가, 아버지가. 6개월 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의식도 흐릿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박 장군님,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가족은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친구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고지구나. 눈을 감자 윤미숙과 윤성우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손을 내밀었어요. 태수 씨 왔어요? 아버지, 기다렸어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이제 왔잖아요. 우리 이제 함께 있어요, 아버지.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함께구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수 장군님이 오늘 새벽 작고하셨습니다.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훈장과 감사패가 수여됐어요. 박태수 장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관이 닫히고 장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윤미숙과 윤성우가 묻혀 있는 곳이었어요. 박태수는 그들 옆에 묻혔습니다. 세 개의 묘가 나란히 있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육군 소장 박태수, 군인이자 아버지이자 남편. 윤미숙,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일병 윤성호, 용감한 군인이자 아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한 청년이 세 개의 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고아원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윤성우가 고아원에 있을 때 돌봐주던 어린 동생이었어요. 윤성우 형님, 박태수 장군님, 윤미숙 여사님. 저는 형님 덕분에 잘 자랐습니다.
형님이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죠. 준우야, 넌 착한 아이니까 잘 자랄 거야 라고. 맞았어요. 저 잘 자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군대에 갑니다. 형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아, 그리고 형님이 계셨던 고아원에 큰 건물이 들어섰어요. 박태수 장군님이 기부하신 돈으로요. 이제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청년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태수, 윤미숙, 그리고 윤성호. 그들은 함께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그럼 정말 잘 살았어. 아버지, 저 자랑스러워요? 물론이지. 내가 제일 자랑스럽단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였습니다.